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계속해서 이제 하락 추세죠. 지금은 20%,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19%, 18%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은 통상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제쳐놓고 나면은 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낮은 그런 투표율이지 않습니까? 지지율이죠. 이 사업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매출이지 않습니까?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간에 항상 매출을 어떤 식으로 방어할 것인가, 또 매출을 어떻게 하면 좀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할 겁니다. 뭐 업종 불문하고 업력이 어떻든 관계없이 사업가 머릿속에는 그냥 완전히 그냥 매출, 매출, 또 매출 이걸 겁니다. 이제 정치인들, 특히 대통령이나 뭐 당대표 뭐 이런 사람들, 정치계에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뭐 크게 관심이 없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속이 바삭바삭 이렇게 타 들어갈 겁니다. 사업가들이 매출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지지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정치인들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렇게 보면은 윤 대통령 지지도는 계속해서 이제 곤두박질 치는 그런 추세죠. 지금 이제 20%, 그동안은 그래도 20% 초반 이 근처에 머물렀는데 지금은 이제 20%, 20%를 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집권 이후에 최저 수준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신기록을 계속 이렇게 갱신해 나가고 있는 거죠. 최저점을. 이제 뭐 곧바로 지금 추세를 미뤄보게 되면은 이제 10%에 진입하는 것은 뭐 거의 시간 문제니까 대통령이 참 고민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주변에 대통령실에 그런 보좌진들이 있지만 뭐 최종 책임자만큼 그렇게 고민이 많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뭐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본인이 책임지는 것은 아니니까 보좌하는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신문을 보니까 조국 혁신당, 조국 씨가 이제 당 대표로 있는 제3당이죠. 조국 혁신당의 지지도도 4월 10일 총선 이후 최저치를 그렇게 경신했더구먼요. 그래서 이제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가지고 조국 당 대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되면은 지지도 추락이란 것은 본인의 내리 속에 분명히 박혀 있는 문제일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탄핵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초안을 곧 공개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언포도 놓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두 가지 현상 모두 다 이제 정치인들에게 목숨줄과 같은 그런 지지도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 계속해서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그 기록이 계속 바닥을 치는 신기록이 이제 경신되고 있는 거죠. 생각 같아서는 뭐 얼른 올리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지도는 사업가들이 매출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 마찬가지로 지지도도 통제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관리하기가.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의 그런 민심이 반영된 것이 지지도니까 그게 완전 통제가 불가능한 거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통제가 완전히 그냥 여러분들 관리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법도 있으니까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당을 어떻게 이끌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지지도는 반등을 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이 조국 씨나 아니면 특히 윤 대통령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지지도를 반등시킬 수 있는 해법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일단 세상을 관통하는 것은 사업가 같으면 물건을 사는 고객들의 요구를 주목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표를 던지는 유권자들의 그런 마음 상태나 이런 부분을 헤아려야 그래야 지지도
반등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그냥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반등의 씨앗 자체나 아니면 뭐 그런 부분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나 조국 씨의 경우에 특히 이제 윤 대통령 경우에 지금 뭐 세월이 갈수록 날로 이렇게 바닥세를 치는 그런 지지도를 좀 복구하거나 복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일단 첫 번째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판을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본인에게 표를 던졌던 사람들, 어차피 본인에게 표를 던졌지 않았던 사람들은 뭐 그렇게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예, 선거 이전이나 선거 이후나 지금이나 간에 윤 대통령에 대한 호감을 그렇게 표시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대통령 선거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왔던 뭐 이런 국민의힘 지지층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심적 상태가 어떠냐, 내가 하는 그런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걸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제 모든 출발점은 상황을 정확하게도 봐야 되지만 정직하게 봐야 되는 거죠. 정직하게. 그래 이제 정직하다는 이야기는 상황에 대한 오판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우선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자기 뜻을 좀 굽히는 것도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비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가들은 마치 이렇게 대나무처럼 유연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바뀌거나 또 기술이 이렇게 여러분들 바뀌거나 또 고객들이 취향이나 기호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아주 부드럽게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뜻이나 이런 부분을 지나치게 밀어붙이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호응을 얻기가 힘든 것이죠. 유연함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당연히 생존에 필요한 절대적인 덕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자기 뜻을 때로는 조금 양보하거나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하는 그런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이제 아마 강조드리고 있고, 세 번째는 이 과도한 확신, 과도한 자신감 이런 부분들을 좀 접어야 되거든요.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소신이라든지 자기 주장이 좀 강해도 그거 자체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생존의 필수적인 덕목이니까. 그러나 고객을 상대로 하는 사업가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정치인들에게는 과도한 자기 확신이나 자기 자신감 같은 부분들, 자기 신념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는 분명하게 옳고 대중들이 옳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화 같은 대중들의 반발이 있으면은 뭐 때로는 필요하면은 자기 본심과 달리 사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조금 자기 뜻을 굽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 이 세 가지 상황을 정직하게 판단하는 것, 그 다음에 때로는 자기 뜻을 조금 굽히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확신이나 자신감을 조금 이렇게 접어두는 것,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야 그래야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적절한 해법이 부재하는 경우 전혀 그런 걸 취하지 않고 그냥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러면 이제 성적표를 치게 되지 않습니까? 성적표라는 것은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대중들로부터 외면받거나 그 다음에 무관심하게 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질타나 비난이나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그 다음 이제 단계에서는 경멸을 하게 되는 거죠. 경멸을 하게 되니까 본인에게 한때 우호적인 시각을 가졌던 사람들을 모두 다 떠나보내게 되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는, 뭐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리 자체를 내놓아야 되는 그런 급한 상황까지 놓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현명하게 상황을
극복하는 그런 유연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